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단세 지방산입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 즉 디스바이오시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와 암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도암, 위암,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 등 대부분의 암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단세 지방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부티르산에 대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티르산은 암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암세포 사멸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전문지 렌시트에도 게재되었는데요. 약 240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에서 단세 지방산이 대장암, 유방암 등의 환자들에게 암 예방 및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 약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식물성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서 암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결국 단세 지방산이 풍부하게 생성될 수 있는 식물성 식단이 암세포의 증식을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내 미생물과 단세 지방산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나요? 단세 지방산은 단순히 장 건강과 암 예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신경계 질환들도 단세 지방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특히 알츠하이머의 경우 아밀로이드 침착을 어떻게 막을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단세 지방산이 이 아밀로이드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내 건강 상태와 단세 지방산의 풍부함이 뇌 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파킨슨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소화기 계통의 문제와 변비를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 환자들의 장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보니 유익균이 적고 단세 지방산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들은 장 건강과 단세 지방산의 농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화 문제, 변비, 설사와 같은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해 심지어 뇌질환에 이르기까지 장내 미생물의 건강 상태와 단세 지방산의 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사람에게 첫 번째 점심 식사를 제공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이 실험은 단세 지방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방식과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실험에서 한 참가자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빵을, 다른 참가자에게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 렌틸콩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흰빵을 섭취한 참가자의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가 관찰되었는데요. 반면 렌틸콩을 섭취한 참가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후의 실험에서는 두 번째 식사를 동일하게 흰빵으로 제공했습니다. 보통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먼저 렌틸콩을 섭취한 참가자는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점심에 섭취한 단체 지방산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식사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 상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단체 지방산이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성, 체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섬유질을 이용하여 단체 지방산을 생성하는 과정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장내 미생물과 섬유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장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주된 먹이인 섬유질의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한 두 가지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우수한 수용성 섬유질과 셀레늄이 함께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 강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버섯에는 또 다른 형태의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씨와 다양한 견과류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 연구학자 롬 나이트는 일주일에 약 30가지 다양한 식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가지라는 숫자가 다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은 한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식단을 통해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식 밥상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는 장내 미생물에 필요한 다양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과일류에서도 매일 다른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를 즐겨 먹는다면 다른 날에는 바나나, 감, 귤, 블루베리, 파인애플과 같은 제철 과일들을 번갈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일주일 동안 6가지 이상의 과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다양한 나물 반찬을 즐기는데 이를 통해 쉽게 여러 종류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쌈채소를 이용하거나 버섯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구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 양송이, 표고버섯 등 버섯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을 요리에 활용하면 여러 종류의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역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호두, 잣, 아몬드, 캐슈넛, 파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등과 같은 다양한 견과류들은 하루에 2파이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견과류들은 각각 고유의 영양소를 제공하며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해조류도 또 하나의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해조류는 수용성 섬유질을 비롯해 알긴산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해조류로 이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물성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곡식과 저항성 전분은 뛰어난 섬유질 공급원으로 현미, 보리, 귀리, 키노아, 조,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감자와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30가지에서 40가지 이상의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미생물은 다양한 음식물 소화, 면역 작용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롬 나이트가 추천하는 일주일에 30가지의 식물 섭취와 한국인의 건강한 밥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성 식품들이 장내 미생물의 직접적인 먹이가 된다는 점 외에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에는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토양에서 자라며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이 함께하는 것이죠. 특히 유기농으로 재배되면 이러한 미생물의 다양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양배추 역시 비슷한 예입니다. 양배추와 물, 소금만으로 만든 김치는 양배추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덕분에 발효되어 신맛이 납니다.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장내 미생물이 이를 먹이로 사용하여 미생물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을 일상에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